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 소식이 참 들어왔는데, 미국 정말 이 중국 문제에 한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지금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 있을 림팩이라는 환태평양 이 군사 훈련이죠. 여기에는 작년에만 해도 48개국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많은 국가들이, 이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이 군사훈련에 미국이 대만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말 이번에는 중국을 용서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제패를 꿈꾸는 중국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림팩 군사훈련에,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환태평양 군사훈련에 이렇게 대만을 초청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 단단히 결심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도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에 급스럽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철거하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그 바이든의 추락한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는 중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떻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국을 포위 전략하고 압박하는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보란 듯이 이번에 내년에 진행되는 환태평양 군사훈련, 즉 림팩에 대만 군부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대만 초청을 명시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좀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2년 국방수권법, 이 NDAA라는 수권법에 내년 림팩에 대만을 초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인 환태평양 군사연합훈련, 림팩이죠. 이 환태평양 군사연합훈련의 약자가 RIMPAC인데 이걸 림팩이라고 합니다. 일명. 이 림팩 훈련에 대만이 초청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왜? 국방수권법에 대만 초청을 명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대만을 초청할 확률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NDAA, 즉 환태평양 군사연합훈련에는 대만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했고, 이것은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자치 대만을, 그러니까 대만국이라고 안 하고 이제 자치 대만이라고 하죠. 자치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즉 림팩 훈련에, 이 환태평양 연합이라는 이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하게 돼서 대만이 함께 훈련하게 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대만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미국이 지금 정말 이건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미국은 아직 내년 림팩 초청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초대로 대만이 참가할 경우 최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림팩 2022년은 내년 여름 20개국에서 48개 부대 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에는 25개국,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10개국이 참가했는데, 림팩 훈련은 1971년부터 미국, 호주, 캐나다의 연례 훈련으로 시작됐다가 74년부터 더 많은 국가가 초청되면서 이게 경년제로, 그러니까 금년에 있었으면 내년에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례 훈련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1988년 올림픽 때부터 88년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가했다가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그러니까 90년부터는 직접 우리 군사력이, 우리는 옵서버라는 건 이제 대표로 참관이죠. 참관단으로 참가했다가 88년부터 참관단으로 참여했다가 1990년부터는 직접 해군 군사력이 동원돼서 군함이 직접 참여한다는 겁니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16번에 걸쳐서
림팩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이 림팩훈련에 초청된다면 함정이나 항공기 참가에서부터 소수의 참관단까지 그 형식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미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림팩 참여는 전문적인 기회 못지않게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다며 초청이 이루어지면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특징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대만을 놓지 않겠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슈스터 국장은 만에 대만이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군사훈련에 직접 참여한다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이나 또 오커스 영국뿐만 아니라 48개의 이 환태평양 군사훈련에 참여했던 국가들로부터 모두 중국이 적으로 될 수 있고 대만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48개국과 이 림팩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과 중국이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선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 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이 대만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그리고 대만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이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일본과 몇 개의 동맹국, 오커스나 쿼드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연합 국가들로부터도 엄청난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결코 대만을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벌써부터 중국은 강한 우려 반발을 하고 있더라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중국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강력한 우방이나 강력한 동맹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우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략적 파트너십밖에 되지 않는 러시아, 그것은 자기의 국익에 따라서 적이 될 수도 있고 우방이 될 수도 있는 이 두 나라,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고양이와 쥐와 같은 사이였던 이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아시아 지역의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으로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완전한 군사적 동맹으로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강력한 동맹은 오직 한 나라밖에 없죠.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만 중국의 편을 지금도 적극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에 있어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신장 문제에 의해서 강력하게 중국을 비호하고 중국 편을 드는 나라는 러시아가 아닌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티베트나 신장이나 홍콩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거기에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에도 지금 종족으로 불리는 이 야당이죠. 야발레와 같은 이 야당 탄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인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깊숙이 관여하고 철저한 동맹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나라는 유독 북한뿐입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되죠. 베트남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북한뿐만 아니고 베트남, 쿠바도 공산당 국가이지만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나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국익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국가라고 해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진핑 주석도 내년에 장기 집권을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함부로 대만을 건드릴 것 같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즉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막는 그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도 이 남중국해연안에 관계되어 있고 또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모든 나라들이 지금 중국을 아주
적대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자기 용해 문제, 용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같은 공산당 국가이지만 결코 용해 문제나 용토 문제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국익 때문이죠. 이렇게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다 중국의 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이 환태평양 국가, 연안 국가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그 용해를 확장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무인도 섬을 군사화하고 계속 용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필리핀 군해까지 자기 용해라고 주장하는 또 베트남 군해도 중국 용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 중국은 이 나라들을 적으로 돌려놨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군사 연합 훈련에 바로 대만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의 가장 아픈 것을 찔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